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자는요, 요즘 사설이 옛날로 돌아가는 사설이 한두 개씩 아주 보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사설들이 가끔 실입니다. 네, 저는 그거는 빠짐없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유합니다. 야당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이 그건 누구냐? 이재명을 불구속했잖아요. 영장실질 심사할 때 국회에서 내쳤지 않습니까? 심사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배반당한 최초의 케이스가 아마 자기 당에 배반당한 최초의 케이스가 그때입니다. 그러고 가서 징벌하고 찾아내고 색출하고 해가지고 일극체제, 완전히 스탈린 체제와 비슷한 그런 일극체제를 만들어낸 이재명이가 끝내 나라를 지금 이렇게 한동훈과 함께 탄핵을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자가, 이재명이란 자가 그때 유창훈 판사라고 여러분 귀에 익숙할 겁니다.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 그 범죄는 소명이 되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대통령, 이분이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망칠 우려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땅땅 불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런 법원이 현역 대통령에게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차은경이라는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우리법 메카입니다. 우리법의 성지입니다. 좌파의 성지라고들 흔히들 얘기를 하더군요. 거기에는 대통령에게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대통령인데 무슨 증거를 인멸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입니다. 오주가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주 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판사가 할 판결이냐 이거예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심평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런 판결이 있느냐, 이런 판결, 구속영장 판결이 있느냐, 하고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저께 바로 직격탄을 날리더군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유무, 또 도주하고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 이런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15자. 이건 바로 정략적인 것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법조계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곤란하니까, 말하기 곤란하니까 이걸로 하고 도망가는 그런 재판 결과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이 밝힌 사유가 15자 중 한 줄밖에 안 됐다고 조선일보는 사설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증거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나 우려, 도주 우려라든가 범죄 소명 여부가 설명도 되지 않은 그런
그런 구속시키는 그런 영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판사가 하는 일이냐 이거야. 이게 판사의 사유냐 이거야 이게. 증거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안 밝혔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도 설명 안 됐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압수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네, 추정을. 그러면 여태까지 이재명이가 맨날 법원 안 가고 도망가고 아니면 또 송달 오면 송달도 안 받고 당대표 일은 하고 이건 뭡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이는요. 그러고 수틀리면 단식해버리고 단식도 나이롱 단식 있잖아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때 몇 시대 8시인가 되면 9시인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 어디로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빵을 먹는지 뭘 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살만 퉁퉁 찝디다. 네. 그리고 겉으로만 쇼하죠. 아주 쇼도 잘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이니까 뭐 잘하겠죠. 네. 여하튼 대통령이 압수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라고 사설자는 말미쳤습니다. 이 법원이 유력 정치인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는 그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원은 야당 일부까지 동의해가지고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유창훈이라는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자가 그거 한 것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또 조국에게는 2심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서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지금 동안 지금까지 하면서 온갖 분탕질을 하고 있다가 대법원에 확정 판결 받고 며칠 전에 12월 12일 날 갔지요. 가서도 그 안에서도 분탕질합니다. 대통령한테 그냥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마음대로 합니다. 참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니 그냥 저 같으면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점잖은 젠틀맨이고 많이 참고 있는 견인주의자. 마크스 오월리스의 그 명상록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왔다라는 아주 참 좋은 명상록을 쓴 그 황제 마크스 오월리스 황제의 그 명상록에 나오는 견인주의자.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하는 띵커. 사상가로서 정치가로서 가는 그의 삶과 저는 대통령의 삶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철학적 어떤 경지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애국심이라는 게 바로 이번에 아까 김재원 의원이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좌파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의 좌파들이라는 거는 이거는 친북, 친중 좌파들을 이거는 쓸어내버려야 된다. 근본이 쓸어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척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척결돼야 한다는 이렇게 전쟁 선포를 한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분은 자유민주주의의 표대 깃발입니다. 그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 바로 우리는 그런 중차대한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비록 지금 저기 계시지만 곧 나올 겁니다. 그런 모멘텀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엄청난 국제 카르텔 이 부분이 아마 미국에서 이거는 국제 카르텔 부정선거 이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들은 지금 수개표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죠. 이 카르텔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누가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에) 이재명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요 15자 구속 사유를 낸 이 차은경이라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법원이 밝힌 15자 구속 사유는요 공정성 논란을 반드시 일으킬 겁니다. 나중에 리포트감이고 연구 과제감일 겁니다. 그때 가서 차은경 판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대통령을 법원이 구속하면서 15자 구속 사유 그게 뭡니까? 구속 사유가 없어요. 네. 조국 대표는 2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길도 터준 또 법원. 이와 비교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가지고 법원이 밝힌 15자 구속 사유 도대체 이해되십니까? 증거인멸이 있어가지고 딱 그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딱 이겁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사설자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023년 9월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던 소위 유창훈 판사는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를 종합해보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고 아주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줬습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까지도 적혔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입니까? 자기들 필요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은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대통령에 고통을 주고 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아는 것은 그들의 권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유창훈 판사는 그래도 속내는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앞에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 위증교사 범죄는 소명되었다 해놓고 뒤에 가서 그래도 그는 변명이라도 600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600자 아니고 16자. 딱 16자라는 15자인가요? 예. 15자일 겁니다. 네. 이걸 보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딱 이겁니다. 15자. 사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판결문 마지막에 이걸 갖다가 진짜 차은경 판사가 했을까? 아니면 누가 대피를 했을까? 그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의혹이 갈 정도입니다. 네. 왜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야당 대표에게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 왜 이 원칙을 적용을 안 합니까?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던 공수처도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대통령 영장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는 주말이라도 영장 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보를 사설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을 다투는 법원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공정치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서 대선을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만약에 치를 이유는 없지만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경고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뭘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대통령의 귀환을 바로 함께 피를 나누면서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같은 목표에 도달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의 영원한 조국입니다. 친북 친중주의자들에게 우리가 밀리거나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대통령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